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야말로 한풀이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손잡고 다 같이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 이게 정말 바닥 딛고 올라서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바닥 신호 세 가지가 무엇이 될까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2000년 이후 역실적 장세에 대한 정리표입니다. 이벤트들이 좀 나와 있고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쪽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쪽이고 뭐 QE 종료도 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미국 금리 인상기였을 때,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같이 나왔을 때, 이때가 좀 오래 걸렸고요. 낙폭이 가장 컸었던 때는 40% 고점 대비 밀렸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행 중이죠. 다음 보시죠. 고점 대비 코스피가 30% 이상 하락한 사례 총 7차례가 있습니다. 과거 6차례 있었고, 그리고 7번째가 현재입니다. 다음 보시죠. 현재 조정 강도는 글로벌 위기 침체 수준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이격도라고 하죠. 20주 이격도, 단기와 장기 요게 벌어진 이격도가 88%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때도 IMF 사태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60%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도 75%, 지금이 정말 큰 수준입니다. 주도 업종이 없는 건 지금 저점 신호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역실적 장세에 유효한 전략을 짤 필요는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바닥 잡았다고 보십니까? 잡아가는 기미가 좀 보이긴 하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가는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이 좀 안 좋은 업종들도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을 잡아가는 신호들이 하나씩 보이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뭐 엄청나게 물론 이제 집중돼서 사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업종이 좋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450에서 2,500까지는 대부분 업종이 다 들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남매가 돌면서 돌아주잖아요. 수남매가 돌면서 미리 지난주에 돌았던 업종들이 있고 그동안에 못 돌았던 업종이 오늘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이 업종들의 얘기보다는 2,450과 2,500은 제 기준입니다. 그 정도가 거의 뭐 이격도가 어느 정도 축소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 올라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진정한 실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장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전장을 한번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장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상당히 공유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면 여기서 고점 대비 저점, 이 폭, 이건 이제 시계열로 한 거죠. 고점 대비 저쪽을 보면 시장이 횡단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 폭만 놓고 보면 우리가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논쟁거리가 일단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쉽지 않다. 코스피가 아래에 있고요. 이거는 그냥 요걸 수치화해서 고점 대비 떨어진 폭으로 딱 폭으로 일렬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중심선을 여기서부터 그리면 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정도가 약간의 오버슈팅이 있었다.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과했다고 보셨군요. 평균다. 그거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이 수치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다. 그리고 또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코로나 쇼크 이후에 종합개미운동 그런 그때입니다.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희망의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다행히도 시장이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거의 뭐 좀 지나면 이제 열흘째 사는 걸로 변하잖아요. 삼성전자를 소폭이나마 제가 처음에 삼성전자 들어올 때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루에 얼마 사느냐보다는 매일매일 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루를 빼놓고 계속 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삼성전자를 사줘야 우리 지수가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 TSMC라든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좋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살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시장.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서 또 이런 의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환율이 1,320원 정도인데 1,350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달러 강세를 미국이 계속해서 용인하겠냐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미국이 달러 강세에도 부담을 느끼는 상태에서 달러 강세가 조금 멈칫해지면
환율은 다시 1,200원대로 들어오겠죠. 예. 그러면 환율이 외국인들 참 입장에서 어려운데. 보면 환착을 노린 베팅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아, 지금 환율이 거의 피크에 다가가고 다다랐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할 수도 있다. 1,300원에서는 아직 좀 불안하죠. 근데 지금 1,320원이면 1,350원까지 가고 하더라도 1,250원을 바라보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그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가 네.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어떤 인식들? 네. 그러면 좋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죠. 그런 논리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 논리인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일단은 여기서 더 이상 밀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두려워할 것들은 없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더 밀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예. 잠재적으로 지금 지뢰처럼 깔려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위에 땅이 좀 더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밟을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 뭐 과거 데이터보다는 지금 이제 보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이제 22 통화정책회의, 다음 주에 미국의 금리 인상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발표될 기업들 실적들 보고 네. 2분기 실적을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이던스. 나올 3분기 전망치를 집중하신다라면 악재들 다 반영되고 특히 이제 아킬레스건은 이제 남유럽 쪽에 있는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인데 예. 그것만 불거지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뭔가 이제 더 이상 빠질 만한 요소를 찾기에는 어렵다. 올라갈 요소는 이제 차치해 두더라도 예, 더 예. 이상 빠질 요소를 찾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닥을 단단하게 밑에 안전장치를 쌓아가고 네. 있는 단계라고 보셨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뭐 유럽의 경제 위기나 이런 게 들려서 바닥이 딱 뚫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탄탄하게 켜켜이 쌓아가고 있고 적어도 이 급락이나 패닉 장세에 올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목을 봐야죠. 해야 된다는 예. 말씀 주셨습니다. TSMC 역대 최고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은 미국에서 반도체주도 요즘 계속 올라오고요. 우리 시장도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또 한국의 대표적인 네.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도 사고 반도체도 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닥을 다졌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희망의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뭐 투자의 개념보다는 좀 베팅의 근거인데, 지금은 이제 교체 매매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2,450까지 이제 다 같이 올라오니까 예. 지금 여기서 잘못 교체 매매 해버리면 그 올라오는 것도 나 못 먹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조만간 시기가 올 겁니다. 네네. 지금 너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역실적 장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 뭐 보험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예. 현실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방어 네, 성격은 지금 아니에요? 방어적인 성격으로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는 개인 투자들에게 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산 거액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분들이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갖고 투자하는 상태에서 지금 물려 있는데 굳이 이거 팔아가지고 40% 손절해가지고 경기 방어주로 산다? 이건 현실적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예. 코스토라니의 달걀이라든지 뭐 역시적 장세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는 대학 과정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좋습니다만 안전 마진도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한다라는 것은 예. 조금 현실이 떨어진다. 우리 머니투데이는 실질적인 방송 하잖아요. 교과서보다 우리 실전 투자에 주목을 한다면 그렇죠. 예. 방어 태세는 지금 맞지는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2,450에서 2,500 이제 뚫어주고 올라갈 때는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좋은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주식을 더 사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탄력성 측면에서 주가 회복력 조금 더 돋보이는 종목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실까 궁금해요. 요즘 외국인들이 2차 전지 관련주를 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는 덜어냈다고 하는데요. SKI 테크놀로지 주가 추이인데 확실히 급락 이후에 최근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 더 급락이 이어지진 않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주가 약세 보인 2차 전지주 집중 매수에 들어간 외국인, 2차 전지 주가 급락 매수의 기회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극복은 역시나 성장하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증권가 분석이고요. 실적 우려 커진 금융주는 지금 순매도를 한다는 의견. 사실 오늘 금융주가 오르긴 올라요. 네. 미국에서 시티그룹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그 금융 섹터가 뭐 급등을 해서 그 영향을 받긴 한데
그 수급 분석 보시면 외국인이 팔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금융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권사들 올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채권 손실이 워낙 그래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대손 충당금 잡아내야 되는 거 좀 비탄감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충당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일단 부담이 되고요.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RBC 비율 맞추느라고 예. 차입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금리 부담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금융주들은 단순하게 금리 인상 수혜주 영역에서 벗어났다 예. 말씀드리겠고,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뭐 어느 한 차례도 2차전지에 대해서 주춤한 적이 없고 강하게 말씀드렸죠. 결국 예. 금리 인상 극복할 수 있다는, 금리 인상을 에도 이 산업은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뭐 중국도 막대하게 투자하고 우리도 막대하게 투자하는데 지금 이 시장은 앞으로 커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쪽에 투자한다고 우리가 위축되는 게 아니고 이건 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가치 투자 개념에 좀 보면 어려운 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 주가가 안 올라갈 때는 상당히 조금 왜 안 올라가느냐 뭐 이러는데 속쓰리고 한데 결국 오해입니다. 가치를 믿으면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주거든요. 이게 진짜 가치 투자의 여러분들 또 하나의 맛을 이번에 느끼셨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 가치 투자의 대가잖아요. 뭐 지금 안 오르면 내 손녀 주지, 이런 마인드로 그렇죠. 들고 가시죠. 그래서 거의 이제 애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좋은 수익을 주식이어야 돼요. 안겨주고 여러분들 있는데. 손자한테 물려줬을 때 물려주시면 안 되는 주식도 잘못 물려주시면 나중에 종목 선정을 그래서 잘해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개화되는 산업들이고 우리가 이제 꽃을 피워가는 것들이고, 앞으로 이 산업은 누가 뭐래도 커져간다는 건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0% 성장할 거 15% 성장한다 하더라도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 섹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예. 지금 우리가 불안할 때 느껴지는 게 뭐죠? 일단 자산 가치, PBR. 네네. 그다음에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이익이 훼손되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팩트 체크들이 들어갔잖아요. 야, 이게 잘 될 거야. 우리가 돈을 번대더라. 이런 거 가지고 투자했던 거는 우리가 2020년대고 앞으로 잘 될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몇몇 IT 업종들, 플랫폼 업종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처 투자가 나서기 어려운 게, 글쎄 그럼 뭘 보여줘? 라는 건데, 우리가 자산이 이렇게 많아. 우리가 이익이 이렇게 많아. 우리가 이런 것들 매출이 많아. 이런 것들 보여주는 기업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경기 방어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주식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더 수익 내기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자녀분 혹은 이제 그 다음 세대 네. 손자에게 만약에 물려주신다면 네. 어떤 기업 주고 싶으세요?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예. 저는 제 세대에서 그냥 끝낼 거고요. 근데 은퇴 때 팔 수 있는 거. 저는 2차전지 같은 게 보여요. 근데 지금 네.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과 산업 고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누렸던 어떤 하나의 업종들의 진득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시간이 저는 빨라진다라고 봐요. 언제 어떻게 로봇이라는 게 우리한테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뭐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동차주도 좋은데 분명히 자율주행에 적응하는 자동차가 있을 거고, 네. 다 노력은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자동차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가시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예. 자식들에게 정말 내가 큰 돈은 못 물려주지만 네가 종잣돈이라도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물려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보다 그러려면 오히려 더 집중하시고 더 노력하셔서 내 다음 세대까지도 이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를 찾으셔야지, 단순하게 지금 유명한 기업이다라든지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걸 물려주셔가지고는 우리가 1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지금 이제 비교해놓은 거 표들 종종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확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에게 물려주는 심정 더 고민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